안녕하세요. 이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20번 학습지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배워볼 거냐면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에 이어서 등비수열을 잠시 복습을 하고 그 등비수열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등비수열에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해결해 보고,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죠? 해결해보고, 그리고 등차수열에서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등차수열에서 등차중항이 있었던 것처럼 등비수열에도 등비중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내용 배워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연습 문제라는 내용 전까지 여기까지 하는 게 오늘의 목표예요. 자, 그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부터 같이 적으면서 시작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무슨 내용 배웠다고 했죠? 네, 등비수열에 대해서 배웠는데 특히나 그 등비수열에 무엇에 대해서 배웠냐면 일반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일반항은 무슨 항이라고 했었죠? 그쵸? n번째 항을 뜻하는 an, 그것을 일반항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등비수열은 일반항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래서 밑에 있는 요런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면, 자,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이런 등비수열의 일반항 AN은 어떻게 쓴다? 라고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자,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그러한 등비수열의 일반항 AN, n번째 항은 A에서 점점 R만큼 계속 곱해져서 나가는 형태라서 A로 시작한 다음에 R에 그리고 n번 곱하는 게 아니라 n-1번 곱하는 이러한 형태의 일반항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고 이거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보기와 같은 이런 문제,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의 일반항 AN, 이거 바로 대입하면 되겠죠. A가 2고 공비 R이 -3이니까 AN은 무엇이 됩니까? 네, 2 곱하기 -3의 n-1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일반항 공식 얘를 이용해서 몇 가지 문제들을 좀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문제 5번 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 5번 먼저 좀 긴 문장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파악해 볼게요. 자, 어느 공을 떨어뜨렸을 때 일정한 비율의 높이만큼 튀어오른다고 합니다. 아,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서 밑줄 긋고 넘어갈게요. 일정한 비율의 높이만큼 튀어오른다.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말은 바로 일정한 비율이라는 말이겠죠. 일정한 비율. 일정한 비율,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바로 등비. 아, 이 문제는 뭐와 관련된 문제겠다. 바로 등비수열과 관련된 문제겠구나 라는 게 이 문장, 이 단어에서 딱 눈치가 채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걸 눈치챈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튀어오른다고 하고, 자, 이 공을 1.5m 높이에서 떨어뜨렸더니 처음에 1m만큼 튀어올랐다고 할 때, 자, 여기까지 이제 파악해 볼게요. 이제 그림을 봅시다. 자, 그림에서 이 학생이 1.5m 높이에서 이 공이 1.5m 높이에 있는 공을 떨어뜨렸어요. 손을 놓아서 떨어뜨려서 쭉 내려가서 한번 튀긴 다음에 이렇게 오르죠. 그래서 공은 바닥으로 그러니까 바닥으로 던지면 이렇게 튀어 오르잖아요. 그래서 튀어 올랐더니 어느 높이까지 갔냐면 여기 있는 이 1m의 높이, 처음에 1m 높이만큼 튀어 올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공을 놓았더니 한번 탕 튀기고 1m만큼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튀어오른 높이가 이렇게 1m이고, 근데 이 튀어오른 게 어떻게 튀어오르느냐? 일정한 비율로 계속 한번 탕 튀고 또 다시 내려가서 한번 또 탕 튀고 탕 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튀어오르겠죠? 자, 그런데 이 튀어오른 높이가, 이어서 읽을게요. 이 243분의 32m가 되는 것은 몇 번째인가? 몇 번째 튀어올랐을 때인가?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튀어올랐을 때 언젠가 어떤 높이가 243분의 32가 되는 그러한 이 몇 번째인지를 구하는 게 이 문제의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볼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힌트는 다 나왔어요. 등비수열을 활용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처음에 1m만큼 튀어올랐고, 몇일 때를 생각하라냐면 243분의 32가 되는 거를 생각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걸 가지고 등비수열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등비수열이니까 첫 번째 첫 번째 높이 1.5니까 첫 번째 항 1.5겠네. 그럼 A가 1.5고, 그 다음에 공비는, 이거는 일정한 비율로 계속 갈 거니까, 1.5에서 1로 간 이 비율을 구해주면은 이것의 공비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맞는 내용이 있고 틀린 내용이 한 가지씩 있습니다.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렸을까요? 네, 우선 지금 여기에 문제를 잘 읽어봐야 하는데 1.5m 높이에서 떨어뜨렸더니 처음에 1m만큼 튀어 올랐다고 한다라는 말에 집중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일정한 비율의 높이만큼 튀어 오른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몇 번째 튀어 올랐는지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친구가 처음에 한 이 높이는 튀어 오른 높이인가요? 얘가 이렇게 튀어 올라서 여기까지 왔나요? 아니죠. 이 학생이 여기서 이렇게 그냥 놓았더니 튀어 올랐던 처음 높이, 바로 이 1m가 여기서 생각하는 이 수열의 첫 번째 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열을 찾기 위해서 첫 번째 항 A를 지금 찾아야 하는데 그 첫 번째 항이 여기 주어진 1.5가 아닌 1m라는 점. 자, 근데 두 번째 선생님이 틀린 거 하나, 맞은 거 하나 있다라고 했는데, 맞은 내용은 그럼 뭐겠어요? 바로 맞은 내용은 일정한 비율의 높이만큼 튀어오른다라는 의미에서 1.5에서 1로 변한 이 비율만큼 계속 얘네가 이렇게 튀어오르게 됐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일단 방금 설명한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그래서 이 수열을 첫 번째 항을 A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항 이 A를 첫째 항, 자, 이 첫째 항 A가 1.5가 아니라 1이고, 그 다음에 공비 R을 구해줘야 되는데, 공비. 자, 이 공비 R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여기 1.5에서 1m로 이렇게 됐을 때, 요 비율만큼으로 계속 이렇게 높이가 생길 것이므로, 요 비율을 구해주기 위해서 뭘 했나? 1m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자, 1.5m에서 공비라는 이 R을 곱해줬을 때 1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R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5분의 1이 돼야겠죠. 바로 이 1.5분의 1은 다시 구하면 15분의 10이고 약분하면 3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공비는 3분의 2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 구했죠? 왜? 이렇게 하면은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낼 수 있거든요. 그럼 일반항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요 밑에다가. 자, 이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되겠어요? AN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AN은 자, 1 곱하기 공비 R 3분의 2에 n-1제곱인데 여기 1은 곱해줘봤자 필요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3분의 2에 n-1제곱이고, 자, 근데 이것이 뭐가 되는 243분의 32가 되는 그러한 n을 구해줘야 몇 번째 튀어 올랐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3분의 2에 n-1제곱이 243분의 32가 되는 그 값이 얼마인지 한번 생각해보면 일단은 이 숫자가 어떤 숫자인 것 같냐면 이 밑에 있는 243은 바로 3의 5제곱이고 그리고 이 32는 2의 5제곱이에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꿔 넣을 수 있냐면 3분의 2의 5제곱으로 쓸 수 있어서 이거 뭐예요? 이렇게 양쪽만 딱 띄고 보면은 얘랑 얘만 띄고 보면은 어때요? 얘는 지수 방정식이죠? 그래서 얘는 n-1이 얼마다? 5다 이고 n은 그럼 얼마다? 6이다 라는 답이 나오므로 자 따라서 n은 6이다 라고 끝내면 안 되죠.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건 n의 값이 아니라 뭘 구하라고 했냐면 몇 번째 튀어 올랐는지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에 반영해서 적어줄게요. 따라서 몇 번째로 6번째 튀어 올랐을 때 이다 라고 말해주면 되겠죠? 6번째 튀어 올랐을 때 요 높이가 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 5번에서 중요했던 내용은 등비수열을 이용한다 라는 것과 그 다음에 주의할 점, 바로 첫 번째 항이 1.5가 아니라 1m였다는 거를 문제를 잘 읽고 파악해야 한다는 점, 요 정도가 이 문제에서 좀 주의해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여기서 이렇게 이용했었죠? 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예제 1번이랑 요 문제 6번이 한 세트예요. 한 세트. 왜 세트냐면 예제 1번과 문제 6번 같은 유형이고요. 선생님은 이 예제 1번만 풀어드리고 이 문제 6번은 여러분에게
풀어라고 할게요. 풀어보세요. 풀어드리지 않고 넘어가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예제 1번 설명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이거 풀 수 있겠죠? 그럼 예제 1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제2항이 6이고 제5항이 48인 등비수열. 자, 등비수열 나왔죠? 등비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해보자. 등비수열의 일반항 일단 어떻게 생겼죠? 등비수열의 일반항 AN은 A R에 n-1제곱이고 이때 A가 첫째 항, 그 다음에 R이 공비. 그러면 일반항을 구하려면 첫째 항과 공비를 알아야겠죠. 자, 그런데 제2항이 6이고 5항이 48이다. 이런 문제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아요? 우리가 등차 수열할 때도 이 비슷한 내용을 풀었었어요. 그 내용 그대로 여기서 똑같이 적용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해보면 제2항은 A2라고 쓸 수 있고 이것을 이 식에서 나타내보면 AR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 여기가 2면을 빼면 1이니까. 아무튼 AR이겠죠? 근데 이 값이 얼마다? 6. 그 다음에 A5. 자, A5, 즉 n이 5일 때. 그럼 여기가 5면은 AR의 4제곱. 얘가 얼마다? 48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 이 일반항을 잘 보면 얘네들을 나눠주면은 어떤 값이 나오는지 알 수 있어요. 여기 식으로 적어볼게요. AR의 4제곱 이런 식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그러면은 분모분자 약분되는 것들이 있어서 뭐만 남느냐? R의 세제곱만 남습니다. 자, 근데 분모가 뭐였죠? 6이고 분모는 6이고 분자는 48이었어요. 48. 얘도 약분시켜볼게요. 6, 8에 48이니까 그 값이 8이네요. 그러면 R의 세제곱이 8이므로 R은 얼마죠? 그쵸, 2죠. 그래서 R이 2가 나와요. 그러면 A 값을 구할 준비 됐네요. 왜? R이 2고 AR이 6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R이 2이기 때문에 다시 식으로 적을게요. 2A가 6이네요. 그러면 A 얼마? 그쵸, A는 3. 그럼 이제 다 됐다. 따라서 AN을 구했어요. AN은 3에다가 첫 번째 항 3에다가 그리고 2에다가 n-1제곱 곱한 이것이 바로 이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다 라고 구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똑같이 여기 있는 제3항, 제6항이 나와 있죠? 문제 6번 풀어보세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7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7번 읽어볼게요. 첫째 항이 5이고 공비가 3인 등비수열에서 처음으로 1000 이상이 되는 항은 몇 번째 항인지 구해보자 라고 했었어요. 이것도 우리 전에 등차 수열할 때 풀었던 문제랑 유사하네요. 그때도 일반항, 요렇게 두어지면 일반항 구할 수 있고 자, 일반항을 이용해서 그것이 1000 이상이다. 뭐 이상이다. 그때는 뭐 음수냐 양수냐 이런 거 했었는데 뭐 그거다라고 놓고 부등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던 기억이 나요. 그 기억을 하면서 이제 문제 7번도 같은 방식으로 풀어볼 겁니다. 그럼 뭐부터? 일반항 AN부터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항 AN. 첫째 항이 5니까 5. 그 다음에 곱하기 공비가 3이니까 3에 n-1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것이 처음으로 1000 이상이 되는 그러면 얘가 1000 이상이 되는 그러한 n은 무엇인지를 찾아보면 되는 거겠죠? 그 n이 바로 첫 번째 항이 이 구하고자 하는 몇 번째 항이 될 거고요. 그럼 이제 구해보면 이 부등식을 풀어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양변을 먼저 5로 나눠주면 뭔가 보기가 좋죠. 그래서 3의 n-1제곱은 5로 나눠줬더니 20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여기 이 식에서 이제 좀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선생님도 이걸 딱 보자마자 이거 뭐야? 로그로 풀어야 돼? 라는 약간 당황스러움이 좀 느껴졌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지수 로그를 열심히 해온 사람으로서 여기 지수가 있고 여기 뭐 숫자 부등식이 있으니까 지수 로그 방법으로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들 수 있지만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 그거는 뭐예요? 바로 뭐냐면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 n이라는 건 지금 이 n 다 같은 n들이에요. 얘는 뭐냐면 몇 번째를 뜻하는 그런 n입니다. 그 말은 즉 이 n이 뭐다? 자연수라는 뜻이죠. 자, 숫자를 세는 자연수라는 뜻이라서 이것이 자연수이므로 이 3의 n-1제곱은 3의 자연수의 거듭제곱 형태로 될 거예요. 즉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3의 1제곱인 3 그리고 제곱인 9 그 다음은 27 4제곱인 81 등등등 이런 3의 거듭제곱들만 얘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 숫자가 굉장히 한정적이고 그 중에서 200보다 크거나 같은 거를 중에서 처음으로 200보다 크게 되는 거 그것을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찾아보니 어때요? 3의 일단 4제곱을 한번 생각해보면 이거 아까 몇이었어요? 81이었죠. 99, 81. 그리고 3의 5제곱을 한번 구해보세요. 여기다가 3 곱하면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243. 처음으로 200보다 크게 되는 건 뭐예요? 4가 아니고 바로 5가 되겠죠. 그래서 아하, 이 거듭제곱 요 n-1 자리가 5가 되어야만 비로소 이 3의 거듭제곱이 200보다 크거나 같아지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n-1은 몇일 때? 5일 때 처음으로 1000 이상인, 그러니까 요게 1000 이상인 그러한 항이 되겠죠? 그럼 이러한 n의 값을 구해주면 n은 얼마? 6이네요. 그래서 따라서 몇 번째 항? 6번째 항이 구하고자 하는 항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7번 문제 한 번 더 복귀하면은 7번 문제에서 중요했던 점은 여기서 뭘 생각을 해라. n이 자연수다 라는 사실을 이용해라. 그리고 이것의 거듭제곱을 직접 구해낼 수 있고 그것 중에 이 숫자랑 비교해서 해당하는 답을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네, 문제 7번은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벌써 우리 이 페이지를 다 끝냈네요. 이제 뒷면으로 가서 이제 등비수열 관련된 문제 중에서도 또 새로운 개념이에요. 요 문제, 요 개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 정리 보시면 등비중항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랑 비슷한 거 우리 여기다 한 번 더 복습해 볼까요? 요 위에다가. 자, 뭘 복습할 거냐면 비슷한 내용 바로 등차중항이라는 게 있었어요. 등차중항. 자, 등차중항은 뭐냐면 뭐였어요? 기억나나요? 등차중항은 어떤 수열에서 생각하는 거였냐면 이렇게 A, B, C 이러한 세 개의 수의 나열이 등차 수열일 때 그때 바로 요 B 가운데 있는 항 이 B가 바로 뭐다? 얘가 바로 등차중항이고 그 다음에 이 B라는 녀석은 양쪽 끝 옆에 있는 이 친구들 양쪽 옆에 있는 이 친구들로서 구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양쪽 친구들의 평균으로 이렇게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눠주는 이러한 형태로 등차중항을 구해낼 수 있었다라는 게 요 등차중항의 개념이었죠. 그래서 이 등차수열에 등차중항이 있는 것처럼 이 등비수열에도 똑같이 등비중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읽어볼게요. 세 개의 숫자 A, B, C가 순서대로 이번엔 등비수열을 이룰 때 자, 이때 이 가운데 있는 이 항 B 바로 얘가 주인공이에요. 자, 이 B를 A와 C의 뭐라고 부른다? 바로 등차중항. 죄송해요. 등차중항 아니죠. 등비중항. 미안해요. 등비중항이라고 부릅니다. 등비수열이니까. 아이쿠. 그래서 얘는 등비중항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등차중항에서 이런 등차중항을 양쪽 친구들을 이용해서 구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 등비중항도 가운데 있는 이 항 B를 양쪽 친구들로서 구할 수 있어요. 그것을 여기다 설명해 볼 건데 이때 어떤 게 성립하냐면 얘가 등비수열이니까 뭐가 존재한다? 바로 공비라는 게 존재하죠. 공비는 뭐냐면 같은 이렇게 값을 곱해서 만드는 그 값. 바로 얘가 공비잖아요. 자, 근데 이 공비는 뭐냐? 이 등비, 같은 비율이라는 의미니까 즉 이 A를 B로, 그러니까 B를 A로 나눠주면 다시 쓰면 그러니까 식으로 적어볼게요. 즉 A분의 B, 이 B와 그리고 B분의 C 이 B가 서로 어떻다? 같아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바로 공비잖아요. 얘를 얘로 나누면 B는 A에서 R이 곱해진 형태니까 그러면은 요걸로 나눠주면 그러니까 B가 AR이니까 이렇게 하면 이해되나요? 얘가 AR이잖아요. 그럼 공비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같은 방식으로 이 C는 BR이니까 여기다 R 곱한 거니까 그래서 얘가 BR이니까 공비 나오죠. 이렇게 B가 같음으로 자, 이렇게 이런 식이 성립을 하는데 이렇게 분수와 분수가 같을 때 뭐가 또 성립하냐면 X자로 곱해서 각각에 나오는 값이 같다라고 놓을 수 있어요. 그럼 X자로 곱해놓은 그 식을 적어보면 뭐가 나오느냐? 바로 B제곱이 AC와 같더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얘거든요. 바로 뭐냐면 가운데 있는 등비중항 이 B는 제곱을 한 것이 양쪽 끝에 있는 이 친구들을 곱한 거와 같더라 라는 거예요.
다시 등비 중앙을 제곱해주면 양쪽 친구들, 양쪽 옆에 있는 항을 곱한 것과 같더라 라는 게 등비 중앙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등비 중앙 요거 내용에 관련된 내용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밑에 스스로 확인하기. 스스로 확인하기니까 스스로 확인해야겠죠? 스스로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 읽어볼게요. 일단 세수 3x 48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이면 이 x 가운데 있는 등비 수열 중에 가운데 있는 항이네. 이 x는 3과 48의 등비 중항이겠네요. 자, 등비 중항이므로 아까 여기서 배웠던 성질 등비 중항을 제곱해주면, 즉 x를 제곱해주면 양쪽에 있는 두 개의 항을 곱한 것과 같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하나 세울 수 있어서 x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x제곱이 144네요. 자, 그러면은 제곱해서 144 되는 수가 x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한 개 아니고 두 개. 제곱해서 나온 거니까. 그럼 x가 마이너스 10이거나 또 뭐겠어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 스스로 확이니까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뭘까요? 네, 찾아주셔야 돼요. 12로 당연히 10이겠죠? 뿔마 10이니까 제곱해서 144 되는 건 뿔마 12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것을 그대로 이용해서 문제 8번 한번 구해봅시다. 문제 8번. 자, 문제 8번에서 선생님이 여러분들도 풀어야 되기 때문에 1번만 풀어드리고, 자, 2번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풀어라. 2번은 여러분들이 푸세요. 1번만 같이 풀겠습니다. 자, 1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 있는 이 x, 이 x는 일단은 이게 다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가운데 있는 16분의 1과 1의 가운데 있는 항 x는 등비중항이겠죠? 즉 x제곱이 뭐가 되더라? 16분의 1과 1을 곱한 값과 같다라고 놓을 수 있으므로 16분의 1이 되겠네요. 아하, 그러면 x는 뭐다? 뿔마 4분의 1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y의 값도 똑같이 구해보면 y는 1과 16의 등비중항이므로 y제곱은 16이 되겠어요. 그러면 y의 값은 얼마죠? 뿔마 4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x, y 값을 모두 구해보라고 했는데 여기서 또 주의할 점, 매우 중요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여기 별표 크게 하나 치고 이어서 적어볼게요. 무엇을 주의해야 하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만약에 지금 x값이 2개 나왔잖아요. y 값도 2개가 나왔어요. 이것을 그러면 조합은 얼마나 있을까요? 2개 있고 2개 있는 것을 각각을 막 조합해주면 총 4개의 조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4개의 조합이 모두 답일까요? 예를 들면은 4분의 1, 그 다음 마이너스 4 이런 조합이라든지 혹은 마이너스 4분의 1과 4 이런 조합. 얘네들이 답이 될 수 있을까요? 다시 얘기하면 이 x가 4분의 1이고 y가 마이너스 4다. 이러면은 이 문제의 답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왜 물어보겠어요? 아니니까 물어봤겠죠? 왜 아닐까요? 지금 얘는 등비수열이에요. 이 문제의 조건을 어긋나면 안 되잖아요. 얘는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같은 값을 계속 곱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x가 플러스고, 그러니까 부호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x가 플러스고 y가 마이너스인 경우에 플러스가 플러스 되려면 얘는 플러스를 곱해야 되고 또 플러스를 곱해야 되는데 갑자기 마이너스가 됐어.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네? 그러면은 같은 값을 곱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있는 이 등비중항 x, y 두 가지는 뭐가 같아야 된다? 부호가 같아야 한다. 즉 부호가 다르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x와 y가 각각 2개씩 나왔지만 총 나올 수 있는 쌍은 4가지이지만 문제에 맞게 등비수열을 만들려면 얘네들의 쌍은 2개만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거? 바로 x가 4분의 1이라면 y는 몇이고 4여야겠죠? 같은 부호를 가지게끔 그거거나 또는 x가 만약에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면 y는 마이너스 4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묶어서 적어줘야 돼요. 이래야만 답이 됩니다. 주의하세요. 이거 주의 꼭 표시해 놓고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 기억하시고 2번을 바르게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이 검사해서 잘 풀었는지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2문제 남았으니까 얼른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9번 문제. 자, 9번 문제는 등비중항을 이용하는 문제예요. 한번 풀어볼게요.
두 수 6과 3분의 8 사이, 8분의 3 사이에 세 숫자를 넣어서 만든 수열이 등비 수열일 때 세 숫자를 순서대로 모두 구해보자. 이거 똑같은 형태의 문제가 등차 수열에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등비 수열에서는 선생님이 등비 중항을 이용해서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면 우선은 세 개의 숫자를 넣어서 수열을 만든다라고 했으니 실제로 수열을 만들어 볼게요. 여기 왼쪽에다가 만들어 보면 6과 8분의 3 사이에 세 가지 숫자 모르니까 x, y, z라고 두어 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두고 얘네들이 뭐다? 등비 수열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뭘 이용한다고 했냐면 등비 중항을 이용해보자 라고 했으므로 그러면 여기에서 등비 중항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x가 일단 얘네들의 등비 중항일 거고 z가 얘네들의 등비 중항이고 뭐 y가 얘네들의 등비 중항이겠죠. 뭐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떤 걸 생각해 볼 거냐면 우리의 주인공은 이 5개의 숫자 중에서 가운데 있는 바로 요 녀석 y가 주인공이게끔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것은 등비 수열이기 때문에 각각의 한 길이 넘어갈 때 같은 숫자인 공비 r을 이렇게 곱해주는 형태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볼게요. 각각 r을 곱해서 다음 항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다 아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가운데 있는 이 y를 주인공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걸 생각할 거냐면 이 6에서 y가 되려면 r이 몇 개 곱해져야 돼요? 2개가 곱해져야 되죠. 그거 적어볼게요. 자, 6에서 y가 되려면 r이 2번, 즉 r의 제곱을 곱해야 해요. 그 다음 또 y가 8분의 3이 되려면 또 뭐가 돼야 돼요? 그쵸? r이 2번 곱해져야겠죠? r의 제곱을 곱해야 해요. 그러면 이 x와 z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얘네 셋만 놓고 봐도 똑같은 b를 가지네요. 그럼 얘네들도 뭐다? 바로 등비 수열이다 라는 사실이 되는 거고 등비 수열인 세 개의 숫자에서 가운데 있는 건 바로 뭐다? 바로 등비 중항이다 라고 했었으므로 이 y라는 애가 6과 8분의 3의 등비 중항이므로 뭐가 성립하겠다? 식 하나 세울 수 있겠죠? 등비 중항 성질 바로 세울게요. y 제곱은 6 곱하기 8분의 3이겠구나 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를 풀어보면 약분해서 얘는 4분의 9 얘는 2분의 3의 제곱이죠? 그러면 y의 값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뿔마 2분의 3. 자,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 둘 다 되지 않고 하나만 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6 플러스죠. r의 제곱, 숫자를 제곱했어요. 실수를 제곱했어요. 플러스죠. 플러스에서 플러스를 곱해서 나온 게 y예요. 이게 바로 뭐겠어요? 음수 나올 수가 없다라는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만 됩니다. 왜? 자, 여기 적을게요. y는 그래서 플러스 2분의 3만 됩니다. 그 이유는 y가 양수여야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만 선택해서 이제 나머지 x와 z를 구하러 가볼게요. 자, 그러면은 y가 2분의 3이면 이제 너무 쉬워져요. 왜? 여기 위에 있는 문제랑 똑같아졌잖아요. 얘가 2분의 3이면 가운데 있는 얘네들 각각 양쪽에 있는 거의 등비 중앙으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풀어볼게요. 먼저 x부터. 자, x제곱은 양쪽에 있는 뭐와 뭐 6과 2분의 3을 곱한 것과 같습니다. 약분해서 구해주면 9네요. x는 그럼 뭐가 나오느냐? 뿔마 뭐예요? 3. 그리고 이제 z도 구해볼게요. z제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3 곱하기 8분의 3이라서 이거는 뭐예요? 28에 16분의 9. 얘는 4분의 3의 제곱이네요. 그러면 z는 뿔마 4분의 3인데 자, 이제 여기서 구했던 거와 똑같이 뿔마가 나왔지만 얘네들의 쌍은 어떻다고? 얘네들의 부호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 위에서 설명한 이유와 같이. 그래서 답을 써줄 때 적어볼게요. x가 3, 즉 첫 번째 항이 3이라면 그러니까 첫 번째 구하는 숫자가 3이라면 가운데 있는 2분의 3 y는 똑같고 z는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4분의 3이 아닌 플러스 4분의 3이 돼야겠죠? 그래서 4분의 3 이렇게 이 세 가지 숫자 또는 만약에 x가 마이너스 3이라면 가운데 2분의 3 y는 똑같고 z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돼야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내용 꼭 기억해 주시고 헷갈리면 안 돼요. 틀리기 쉬울 수 있는 부분이니까 헷갈리지 않게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영양 문제로 해보고 이렇게 해서 등비 수열의 일반항 그리고 등비 중항에 관련된 내용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양 내용 볼게요. 첫째 항이 A이고 공비가 R인 등비 수열 AN을 이용해서 등비 수열을 이용해서 두 학생이 새로운 수열을 만들었어요. 자, 만든 다음 수열은 각각 등비 수열인지 판단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다시,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등비수열 AN이 있어요. 그 AN 일단 나열해 볼까요? 등비수열 AN. 바로 첫 번째 항이 여기다 나열할게요. 첫 번째 항이 A고 그 다음에 공비가 R이니까 그 다음은 AR. 그 다음은 AR의 제곱. AR의 세제곱. 땡땡땡. 이게 바로 등비수열 AN이죠. 이게 AN이에요. 여기에다 적자. AN. 얘가 AN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새로운 수열인 이런 애들을 먼저 이렇게 만들어 본 거죠. 아영이라는 친구와 정연이라는 친구가. 그러면 아영이라는 친구 먼저 얘가 등비 수열이 진짜 맞는지 판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그냥 여기 보고 그대로 가지고 오면 돼요. 그리고 직접 나열하면 됩니다. 자, 수열은 직접 나열해서 눈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직접 나열해 보도록 하면 자, A1은 뭐죠? 여기 있네. A 그대로네. A. 그 다음 A3는 뭐예요? 요 세 번째, 1, 2, 세 번째. 요거. AR의 제곱. 그 다음 A 다섯 번째. 1, 2, 3, 4, 5인데 이거 5. 다섯 번째 거 당연히 알죠? AR의 4제곱. 그 다음에는 뭐 A 일곱 번째, 그 A 아홉 번째 이런 식으로 홀수항들을 쭉쭉쭉 가지고 온 거일 텐데 걔네들 다 어떻게 써요? 여기 보면은 A에서 R의 제곱 곱해져 있네요. 여기서 또 R의 제곱 곱해져 있네요. 그쵸? 네, 여기 보면은 똑같이 R의 제곱을 곱하고 있는 뭐다? 수열이 맞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이 다음 항 당연히 A 아래 몇 제곱이냐? 6제곱일 테니까. 아무튼, 그러면 이거이니까 답을 좀 어떻게 적어볼 거냐면, 다르게. 얘는, 그래서 이 수열은 뭐다? 첫째 항이 A고 그리고 뭘 생각할 거냐면 등비수열이니까 공비를 적어줄 거예요. 공비가 R제곱인 등비수열이 맞다. 땅땅땅. 이렇게 등비수열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접 수열을 나열해보고 진짜 얘가 등비수열인지 눈으로 확인해보고 그거에 맞게끔 어떤 등비수열인지 이렇게 설명해주면 올바른 답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정연이의 경우도 똑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서는 더하고 있으니까 좀 더 자세히 좀 적어야겠다. 그래서 A1 플러스 A2로 시작해볼게요. 그리고 A1, A2를 가지고 옵니다. 얘랑 얘를 가지고 와서 더해봅시다. A, AR. 자, 그리고 얘는 보기 좋게 A로 묶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 A3, A4도 적어볼게요. A3, A4 얘랑 얘를 가지고 더해서 적어보면 AR 제곱, AR의 세제곱. 얘는 뭘로 묶을 수 있어요? AR 제곱으로 묶을 수 있죠. 자, 근데 여기 위에 있는 거랑 아래에 있는 걸 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R의 제곱을 이쪽으로 보내서 적어볼게요. A 1 플러스 R, R의 제곱. 이렇게. 그 다음 A5와 A6. 자, 그 다음 안 써져 있지만 뭔지 다들 당연히 알죠? AR 4제곱과 AR 5제곱이에요. 얘네들 또 어떻게 돼요? AR의 4제곱으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AR의 4제곱으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고 같은 방식으로 이 R의 4제곱도 저쪽으로 보내서 위에 있는 거랑 좀 맞춰줄게요. 자, 이렇게 하고 났더니 어때요? 규칙이 보이나요? 네, 규칙이 보여야 할 텐데. 자, 여기 아무것도 없다가 R제곱 생겼고 R의 4제곱 생겼죠. 그리고 앞에 있는 얘네들은 같아요. 그럼 어떤 거 같아요? 여기에서 R제곱 곱하면 적어야겠다. 여기에서 R제곱 곱하면 밑에 항. 여기서 또 R제곱 곱하면 밑에 항. 또 되고 또 되고. 뭐예요? 등비수열 맞죠? 그래서 왼쪽에서 썼던 방식대로 똑같이 적어보면 얘는 첫째 항이 A 1 플러스 R이고 그리고 똑같이 R 제곱이네요. 공비가 R 제곱인 등비 수열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 영양 문제 답을 좀 정리해보면은 이 두 친구가 만든 새로운 수열, 두 수열 모두 다 등비 수열이 맞고, 네, 맞아요. 그 이유도 이렇게 보는 바와 같이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수열을 가지고 또 새로운 수열을 이렇게 만들어서 규칙을 가지는 수열을 또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어떤 수열을 가지고 새로운 수열을 만들어서 규칙이 있게끔 만들어 보는 것도 또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관심 있는 사람들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예고한 대로 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서 등비 수열과 관련된 문제들을 좀 교과서에 있는 문제 위주로 좀 풀어보았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여기 있는 연습 문제라는 거 좀 비슷한 유형, 우리가 했던 유형과 비슷한 유형 연습 문제 밑에 몇 개 더 주어졌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 시작하기 전에까지 좀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뭐 숙제로 내드립니다. 숙제가 좀 많네. 좀 정리하면 여기는 연습 문제 숙제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2번 아직 안 풀었던 거,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요 문제 6번 요 세 가지 꼭 풀어가지고 다음 시간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하게 될 거냐면 연습 문제를 간단하게 좀 같이 풀고 21번 학습지에서 등비 수열의 합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우리가 등차 수열 배우고 등차 수열의 합 배웠던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등비 수열 배우고 등비 수열의 합 배우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21번 학습지도 같이 준비해서 우리는 만나도록 해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